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1월달 첫 이제 진도인데요. 먼저 이 과목이 있죠. 이 개론감을 공부하는 방식을 좀 봐보자고요. 자, 일단 앞에 어디 보시는 목차를 보시는데, 예, 책 한 4장, 5장 넘어갑니까? 목차. 자, 우리 책은 크게 보니까 이게 크게 3개 편돼 있죠, 그죠? 자, 1편이 뭐죠? 총론. 2편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강론. 그 다음에 3편이요? 네, 감정평가. 자, 그러면 거기 목차에 보니까 좌측에 출제 경량표가 있을 거예요. 출제 경량표. 자, 1편이 문제 대충 몇 개 나옵니까? 대충 3개 정도 나오지, 3개 정도. 그죠? 밑에 있는 감정평가 매년 한 몇 개 나옵니까? 대충 한 6개에서 7개. 그러면 자, 7번 보세요. 원래 우리 개론 과목이 문제가 총 몇 개 나오죠? 40문항이지. 그러면 이 강론에서 몇 개 나오겠습니까? 대충 해서 이 정도죠, 그죠?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이제 우리 이 부동산의 개론 과목을 공부할 때 설마 이거 맞추려고 공부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겠다, 그죠? 이 말은 자, 40문항 다 맞추면 이 100점 될 건데, 자, 그 중에서 보니까 목표 점수 몇 개? 목표 점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몇 개? 26개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지 공부했을 때 이 책을 다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을 완벽히 보면 물론 이렇게 점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 같으면 결국 이렇게 맞춘다면은 결국 여기서 뭐 있습니까? 한 14개는 틀려도 관계없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굳이 너무 어려운 거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 문제 보면 난이도가 상중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상위 30%, 그 다음에 중위 40%, 그 다음에 하가 30%인데 어차피 이 상급을 사실 공부해봐야 거의 풀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처음부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 개론 과목은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죠? 선택과 집중.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모르는 건 아예 처음부터 보지 말고 아는 건 확실하게 내 걸 만드시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자, 일단 이제 공부하는 방식은 첫 번째 이겁니다. 맨 먼저 볼 건 부동산학은 공부할 때 선택과 집중 형태로 공부한다. 즉, 우리 좀 이따 할 건데 우리 그 책에 다시 목차 가볼까요? 목차 1장에 1편의 총론 보니까 우리 1장, 2장, 3장이 있죠, 그죠? 그럼 우리 1장이 뭐예요? 부동산학이든 이해인데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밑에 2장이 있는 개념과 분류 모르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각각이 다 별개. 부동산 이해 따로, 부동산 개념 따로 돼 있거든요, 실제 시험에선. 그러니까 특정 분야 파트를 모르면 굳이 그걸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아는 것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항상 이 책을 보던 문제를 풀던 이 개론 과목은 누구는 누구이다. 이렇게 공부하자는 거예요. 즉, 중간에 있는 뭐 있습니까? 부연 설명을 아예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알 필요 없으니까. 항상 이쪽에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말인가? 우리 지금 이 내드린 프린트 있죠? 이거 오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 뭔가 각각의 내용마다 하면서 관련된 문제를 다 풀 건데, 이건 100% 다 기출 문제예요. 근데 재밌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저기 문제에서 11번 문제입니까? 이거 몇 번 나온 거예요? 4번이죠? 자, 뒷장 또 가볼게요. 가보면 23번 문제 몇 번 나온 거 이거?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 계론 과목은 기출된 문제 계속 반복이 나온다고. 원래 자 잠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원래 뭐 문제를 낼 때 우리 기출 문제 보면 자 출제 낼 때 출제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가 있는 출제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문제 12번 해서 설명이 쭉 들어오고 여기 있는 난이도 상중하 해서 표시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문제 나오겠다, 그죠? 그 다음 카드에 뭐 있냐 보니까 해설, 이렇게 해설. 들어서 쭉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반드시 뒤에 뭐 있는가 하면 이게 들어옵니다. 근거. 이 근거는 전공서적 또는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우리 논문이 있죠. 논문의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근거는 책 이름, 그 다음에 그 책 쓴 사람 이름, 연도, 출판사, 이거 다 써주게 돼 있다고. 그 다음에 몇째 줄, 어디 다 써주게 돼 있다고. 이거 안 쓰지. 안 쓰면 카드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결국은 똑같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는 근거가 없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건 네 혼자 생각이란 거야. 네 혼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계론 과목은 무조건 근거를 딱 쓰게 돼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전공생이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40문항 중에서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보니까요 34개 나왔다고. 말은 조금 좀 다르겠다죠. 똑같은 걸 좀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를 공부할 때 무조건 기출문제 위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문제 보니까 3번. 1번부터 할까? 1번부터. 자, 1번 문제 갑니다. 1번.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시라고. 여보세요? 누구는 누구이다 한번 보시라고. 1번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누구는? 1번. 누구는? 부동산 학원. 오케이. 중간 실험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시험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3번은? 누구는? 과학은 아닌 것 같은데? 부동산 학원. 무슨 과학이든 말하는 거지. 그죠?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건 보세요. 이런 형태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은 철저하게 여보세요. 얘하고 서로 비교할 대상, 대비되는 개념이 있어요. 항상. 그러면 틀린 말에 반드시 뭐 있으면 여기 있는 요 말이 딱 들어온다. 여기에 틀린 말로써.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제가 강조한 딱 2개입니다. 책을 보던 문제 풀 때 항상 누구는 누구이다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중간 부연 설명 절대 우리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보시면 틀리게 된 적 한 번도 없어. 그 다음에 책을 굳이 순서별로 보지 말고 달락달락 끊어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 2개만 제가 강조할게요.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아마 제가 11때 이제 설명했을 텐데 자 수업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형태로 강의할 거예요, 제가. 우리 12는 뭐 있습니까? 용어 정리였지. 그죠? 자, 1, 2월 달에는 요건 기본 내용인데 이건 뭐라 하느냐? 핵심만.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거면 계속 공부할 거라고. 1, 2월 달에는. 그런 다음에 우리 3, 4, 5월 달에 이때는요 내용을 쫙 펼칩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 쭉 다 해줄 거라고 풍부하게.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6월 7일 가면 다시 이걸 압축한다고 해서 시험에 나올 것만 딱 공부할 거라고. 자, 일단 이렇게 할 겁니다. 수업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만약 어떤 특정 내용을 봐서 잘 모르면 우리 11, 12월 때 있죠. 요 수업한 거 있죠. 요거 들어보시라고. 그건 전부 다 용어 정리니까.
그런 다음 우리 1열단에 뭐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요건 시험에 나올 것 주어 정리할 건데 지금 우리 내드린 풀인데요. 내준 목적이 이겁니다. 이렇게 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물론 우리 항상 맨 뒤에만 답지가 있습니다. 해설지가. 물론 수업 중간에 다 하겠지만 하여간 자 일단 이제 결론 내려볼게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요 개론 과목은 이렇게 내가 아는 것만 집중 공부한다. 모르는 건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항상 책 볼 때 또 문제 풀 때 누구는 누구이다. 핵심만 키워드만 갖고 움직이시라. 그러면서 그 대비되는 개념이 누구냐 생각하시고 지금은 여기 1열단 항상 기본 용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에 나올 거면 핵심만 딱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이제 수업 들어가 볼게요. 나머지 중간 중에 설명을 좀 더 하고 자, 첫 번째 하나 더. 이 부동산학은 원래 한국에서 먼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죠? 원래 이 부동산이 맨 먼저 만들어진 건 미국과 영국에서 맨 먼저 만들어졌다고 하시는. 근데 잘 알지만 일본이나 한국은 전부 다 미국에 있는 이름을 쓴다고 있다고. 그 반대로 아시아계 중에 특히 우리 대만 같은데 필리핀 같은 게 있죠. 얘들은 좀 영국계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차피 부동산학은 원서다, 원서.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번역서라는 걸 좀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어떤 처음 보는 용어 딱 나오죠? 나면 절대 당하지 말고 또 그 뒤에 설명 보지 말고 내 식으로 먼저 번역하세요, 내 식으로. 자, 한번 해보자고. 한계란 말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그냥 편하게. 한계 이런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한계치 땅지자야. 땅이 마지막 이용되는 거지. 그죠? 자, 다시 보세요. 현재 이게 창원시고 창원시 인근적이 무슨 시죠? 창원시 경계선 김해시입니까? 창원시로 마지막 이용되는 땅이 요거지. 이게 뭐라고? 이게 한계지. 자, 다시 중심가의 상업지역이 있지.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있죠. 상업지역으로 마지막 이용되는 요 땅이 뭐라고? 한계지. 주거로 마지막 이용되는 땅이 뭐라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자꾸 내식을 번역을 하고. 다시 또 하나 더요. 준부동산, 준지대 이런 말 뜻이 있다고. 자, 준부동산 번역하세요. 준이란 말 뜻이 뭐예요? 부동산에 뭐 한다? 준한다. 부동산에 의지하는 거지. 그럼 이 말이 이거네? 부동산이 아닌 게 부동산 인체하는 거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그죠? 그러면 원칙은 부동산 아니면 뭔데? 부동산 반대말. 동산인데. 부동산 인체해야 돼. 인체. 그지? 그러면 자, 우리 분필 요거 동산 맞죠? 요거 살 때 점유합니까? 아니면 등기나 등록합니까? 이거 점유지. 근데 부동산 살 때 뭐 합니까? 등기하지. 이 말 아닙니까? 원칙은 동산인데 부동산 인체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등기나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시험 나왔을 때 준부동산이란 시험 나오지. 그럼 무조건 요 글자 들어와야 돼. 이 핵심이니까. 문제 있어. 자, 문제 가볼게요. 어디 있는가 하면 16번 문제. 자, 16번 보니까 거기 나와 있던 게 준부동산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자, 7번 보시고, 요 글자 있냐면서 있으면 맞는 거야. 다른 건 볼 필요 없다고. 이래 공부하는 거예요. 항상 공부할 때. 그래서 어쩜 이 개론 과목은 우리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요거 딱 뜨지. 무조건 이 글자 찾아내야 된다. 항상. 그러니까 어떤 글자 뜨면 그 뒤에 따라오는 글자가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부동산학은 찾아가는 서비스 웅진코웨이.
똑같아. 그러니까 단어 뜨면 이 글자 나와야 찾아가야 돼 항상. 그런 걸 좀 생각하시라고. 자, 일단 이렇게 공부하는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근데 이거 갖다가 민법을 이렇게 하면 작살납니다. 다른 거야. 민법 환경에 다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맨 먼저 공부할 게 뭐라는 거면 각각의 과목들마다 나눈 어떤 과목 특성이 있어. 그 특성을 빨리 파악하시라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시면 금방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가볼게요. 자, 책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예, 이제 총론 갑니다. 자, 총론에서 우리 매년 세 문제 시험 나올 건데,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부동산 개념, 두 번째 부동산 분류, 세 번째 부동산 특성. 여기서 매년마다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세 개가. 그래서 이게 100% 시험 나옵니다. 얘는 이걸 빼놓고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한 나오는 게 80% 예상되거든요. 80%. 이게 안 나오고 1장이 있는 뭐 있습니까? 1장 보니까 부동산에 이해가 있죠. 여기 가끔 나온다. 여기 이게 안 나오면. 그러니까 2장의 제목이 뭐예요? 2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지. 보세요. 개념과 분류야. 3장이 뭐예요? 특성이지. 그러니까 2장, 3장을 먼저 공부하시고 나중에 시간 남거든 1장에 있는 부동산학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시라고. 응? 그럼 결국 이 말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예, 이거 다 단락달 구분됩니다. 되니까 한 단락달을 끊어서 공부하시라고. 자, 일단 먼저 1장에 있는 부동산학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자, 책 보는 게 2페이지. 2페이지. 자, 맨 먼저 우리 공부할 게 뭔가 하면, 예, 거기 내용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3대 측면이 있을 텐데, 어디 가는가 하면은, 네, 4페이지. 자, 이 말이 뭐냐, 이거요. 부동산 학은 순수과학입니까? 아니면 짬뽕입니까? 그 짬뽕이 어떤 걸 합쳤냐 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 세 개감을 합친 게 부동산 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맨 먼저 보니까 법률적 측면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경제 측면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요거 세 개 합친 게 부동산 학이다 이 말 뜻이 쉽게 말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굳이 암기하지 말고. 여러분 집 살 때 있죠? 집 살 때 주로 어떤 걸 고려하면 집을 삽니까? 나 집 싼데. 그거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응? 아니, 관계없어. 어떤 거요? 이거 따집니까? 난 제일 먼저 가서 먼저 요거 띄 볼 거야. 뭐? 등기부 등본. 이 말은 법률 관계되어 있죠? 그다음 뭐 합니까? 실제 난 가볼 거라고. 가서 뭐 할 건데? 요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니? 어디 하자가 있니 없니? 주변 환경 어떻게 되어 있을까? 즉, 이 건물 자체의 내용을 분석하겠죠. 즉, 건축 관련된 행위를 파악할 거라고. 건축 같은 말이 뭐냐고, 이 기술이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집 참 잘 지었어. 등기 참 깨끗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합니까? 이 건물 현재 10억 하는데 10억 가치가 있냐 없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까 나빠질까? 이거 따져보고 있죠. 결국은 이 말은 기술과도 서로 경제와도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지. 따라서 이 말입니다. 부동산학은 항상 나오고 내용 꼭 기억하셔야. 부동산학이란 말 딱 나오면, 예, 법, 경제, 기술 세 개 합친 학문이 부동산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부동산학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꽤 중요합니다. 사실은. 자, 부동산학에 대한 학문적 성격.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암기하지 말고 7번 보시고. 여기 세 개 합친 게 부동산학이지. 이 말은 합쳤다 이건 종합입니까? 단편입니까? 종합이라고 해서 응용입니까? 순수입니까?
자, 원래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 대한 차이가 뭐예요? 좀 이따 할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부동산학은 원래 이 책이란 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있지. 현실 그냥 책 속에 집어넣은 거라고. 그러면 이 말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학문이죠. 그죠? 마지막. 자, 부동산학은 어떤 일정 어떤 규범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사기치지 마라, 뭘 하지 말라는 게 어떤 법칙이 있다고. 그럼 물어보자고. 분명히 이런 과학이죠. 요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암기한다면 요 5개 암기할 거예요, 3개 암기할 거예요. 물어보자고. 난 요거 암기할 거라고. 어쨌든 이거만 아니면 되니까. 그죠? 이런 것도 어차피 자 출제인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니까 요걸 가지고 장난치 요즘 어떤 걸 가장 많이 장난치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문제 낸다면 출제인이라면. 응? 이건 안 하겠지. 요거 아니면 요거 장난칠 것 같아. 그죠? 어쨌든 부동산은 분명히 뭐 있습니까? 이런 과학이지 이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 이게. 그죠? 요거 했죠? 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프린터 있죠? 프린터 문제 보자고. 자, 프린터 문제 1, 2, 3번까지야. 1, 2, 3번. 그 중에 중요한 건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자고. 누구는 3번. 누구는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지. 그죠? 자, 잠시 우리 기본서 갖고 있습니까? 자, 책 볼게요.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 있습니다. 자, 저기는 6페이지 4번. 부동산학은 박사 예제 6페이지 예제 문제 6페이지 우리 박사의 예제 있죠? 예제 4번.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틀린 거지. 그죠? 다시 자 12페이지 예제 문제 5번. 그럼 3번은 그죠? 이거 보시죠.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분명히 내면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야 항상. 그거 여기 시험에 꽤 많이 나오거든. 자, 다시 열어봤으면 책 다시 볼게요. 그러면 물어볼게. 이제 뭘 묻는가 하면 자 3페이지 학문적 성격 갑니다. 자, 뒷장 가볼게요. 4페이지. 자, 갈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물어보자고. 자, 우리 종합과학이 뭐다 밑에 부연 설명돼 있지. 그거 볼 필요 있습니까? 볼 필요 있냐고. 없잖아. 시험 안 나오니까. 그럼 지금 할 건 뭐야? 굵은 걸 쭉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는데 고시 공부할 때 보세요. 어쨌든 이것만 아니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다시 프린트에 있는 문제 1번. 지금 프린트에 문제를 내준 목적은 이렇게 시험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빠른 건 사실은. 1번은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거 보세요. 그거 속에 보면 이런 말 없지. 없으면 맞는 거라고. 앞에 중간에 부연된 설명 알 필요 없다는 거야. 난 종합이 뭔지 모르겠어 했던. 응용이 뭔지 모르겠다고. 응? 자, 그 다음 2번 문제 2번. 그죠? 종합 학문 성격이 있는 거지. 이거 세계 짬뽕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나 같으면 이제 좀 이따 하겠는데 학문적 성격 나오면 절대 우리 거기 책에 있지만 이것만 암기하지 말고 나 같은 옆에 이거 써놓겠다고. 지금 쓰지 말고 좀 이따 할 거니까 이거 써놓겠다.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을. 그럼 우리 나중에 책 볼 때 뭐 있으면 내용 안 보고 요거 대신 요거 낼 수 있겠구나 판단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세 번째 접근 방법. 자, 이 말이에요. 공부할 때 어떤 형태로 공부할래 묻는 거예요. 자꾸 우리 개론강 공부할 때 이 제목에 답이 다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우리 중개사 과목이 1차는 무슨 과목이 있습니까? 1차 과목 개론과 민법. 2차는요? 공법. 어제 했던 중개사법. 또 공시란 것은 원래 정확하게 그 속에 두 개 과목이 있죠. 뭐 있습니까? 지적이 있고 등기가 있고 이 합치 공시지.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세법이 있지. 자, 우리 공부할 때 우리 어떻게 공부합니까, 여러분들? 나 같으면 요거 완벽하게 작살 내고 그다음에 요 작살 내고 이래 할 거예요. 나 같으면. 어떤 분은 요 동시에 같이 공부하고 끝내고 요 공부할 것 같아. 어떤 분은 월요일 날 개론, 화요일 날 민법 이래 할 것 같아. 다 틀리지.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부동산을 공부할 때 여기 세 개 합성이 부동산화가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것만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게 세 개 동시에 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공부할래라고 묻는 게 이게 다른 접근 방식이라고. 그러면 책 가볼게요. 자, 책 7페이지. 책에 대한 순서는 큰 의미 갖지 말고 책 순서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자, 접근 방식이 있죠. 갈로 1번이 뭐예요? 자, 여보, 우리 분산 말뜻이 뭐예요? 흩어져 있는 거지. 이 말이 이거예요. 원칙은 부동산학이란 과목은 기술, 경제, 법 세 개 합친 과목인데 이걸 공부할 때 법 따로, 기술 따로, 법률 따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응? 이게 분산식이야. 알 필요 없어요. 시험 안 나오니까. 두 번째 뭐예요? 중점적. 자, 이거 보세요. 원래 부동산은 여러 분야를 합친 거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 사안은 특정 분야가 가장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 등을 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등기는 뭐가 중요해요? 법이지. 그러니까 법률만 계속 파고든다는 거야. 또 우리 특히 집이 경기가 이렇게 변동이 심할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격이 중요하지. 그 얘가 중요하겠네? 그죠? 그러니까 특정 분야만 계속 파고든다는 거야. 한눈 판다는 거예요. 여기 중점식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종합식이죠. 자, 보세요. 이제 종합식 접근 방식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잠시. 앞으로 부동산학에서 우리 종합이란 말과 그 다음에 복합이란 말을 꽤 많이 쓰거든요. 복합. 이건 같은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개념 거기 갖다 보시면 돼. 자, 물어보죠. 종합이란 말 뜻이 뭐예요? 합친 거지. 몇 개로? 한 개지. 그럼 일단 앞에는 뭐야? 여러 개 있는 걸 가지고 몇 개로? 이 말 아닙니까? 표현 자체가. 그럼 항상 복합이든 종합이 딱 나면 무조건 앞에 여러 개가 뭐냐 이걸 먼저 설명해 줘야 된다고. 자, 원래 부동산은 뭐뭐 있습니까? 법, 경제 기술 있죠? 여러 개 있는 걸 몇 개로? 하나로 만들어진 게 뭐야? 부동산 학이다 이 말 뜻이에요. 응? 그럼 항상 나오던 종합이나 복합이나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여러 개 대상을 먼저 저렇게 설명 주고 그 다음에 합쳤다 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종합식은 결국 뭐예요? 항상 뭐 합친 거지? 법, 경제 또 뭐요? 요게 나오고 요걸 갖다 뭐 있습니까? 하나로 묶어야 되지. 그죠? 묶는다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체계화, 시스테마 또는 복합 이런 말 나와야 돼. 그러면 다시요. 이렇게 해서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학이 나왔다. 이걸 설명할 목적이 종합식인데 그건 종합식 접근 방식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글자 꼭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합쳤다 이런 말 나온다고 이런 말이.
이거 안 나오지. 엉터리야. 응? 그러면 우리 책에 설명 꽤 많지만 자 잠시 하나 보여줄게요. 우리 프린터를 가보게. 프린터. 자 프린터 있는 4번 4번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게 기술, 경제, 법, 밑줄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어떻게? 복합 개념 또는 종합안 나 있지. 이거 무슨 방식이라고? 종합 접근 방식이죠. 자 그런데 다시 자 일단 오려놓고 있죠. 실적으로 중요한 거는 잠시 바로 결론부터 갈게요. 이렇게 해서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이 나왔다. 그걸 설명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때문에 부동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번 물어보자고. 네, 부동산 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 알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알 필요 있냐고? 없을 거 아니야. 나 같은 학자는 이 관심이 있어. 근데 사실은 하나 물어보죠. 이 공부 왜 합니까? 이거 왜 하냐고? 돈 벌려고. 맞아. 궁극적 목적이. 이렇게 말하면 왠지 좀 이 질이 좀 떨어지는 거지. 말 대신 이렇게 바꿔보자고. 어떻게? 고객의 가치를 창출할 목적이다. 이렇게 바꾸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앞으로 있죠. 우리 중개업 할 때 서비스업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런 생각하시라고. 자, 어떤 상품이 있어. 이 상품이 보니 이 고객에 굉장히 도움을 준대. 도움을.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거지. 이 고객이 이 물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대가는 뭐야? 나한테 뭐가 들어옵니까? 그게 돈 아니야? 앞으로 제가 이걸 계속 연주 설명할 거예요.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제 우리 기업체 컨설팅 꽤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저기 있는 진단 같은 게 많이 주는데 그 중소기업에 있는 사장들한테 이야기하면요.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생각이 좀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말은 된다고. 근데 이 거꾸로 해보자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고객의 어떤 만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고객이 원하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주라는 거야. 응? 고객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 상품이 나한테 꼭 필요하면서 질도 좋고 또 가성비도 좋아야 되지. 이걸 만들어주라는 거야. 자동 뭐예요? 돈은 나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자꾸 뭐부터 합니까? 이거부터 생각하는. 왜 돈이 안 될까? 왜 돈이 안 될까보다 더 중요한 뭐야? 고객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뭐일까 자꾸 생각해보라고. 이게 서비스 가진 기본 마인드입니다. 이거는.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자꾸 생각할 때. 그래서, 어차피 이제 중개업을 할 거니까, 자꾸 생각할 때 뭔가 하면 사람 봤을 때 어차피 고객이 어떤 만족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만족이 있거든요. 자꾸 고객 상대편 뭘 줄까 생각을 하고.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궁극적 목적이지. 이게. 그죠? 자, 그러면 물어보자고. 집 살 때 싸게 비싸게. 집 팔 때는. 이게 어차피 고객의 어떤 목적 아닙니까? 이게 뭐야? 이게 다른 말로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라고. 그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집 살 때는, 팔 때는. 그 말이 뭐야? 나한테 이익이 최대한 행동을 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돼 있다고. 그죠? 만약에 의사결정론 접근 방식이 나오죠. 무조건 이익만 떼야 돼. 이 글자가. 이게 메인이니까. 그럼 이거 안 뜨면 그냥 엉터리다. 그죠? 자, 따라서 우리 거기 있는 문제. 자, 5번입니까? 5번 문제. 문제 5번 문제. 요 글자 나와 있습니까? 그럼 맞는 거라고.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잠시 이제 책
자, 기본서 가보겠습니다. 자, 기본서의 7페이지 보니까 부동산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갈로 1번 분산식, 2번 중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리고 3번 종합 접근 방식이 있는데 거기 내용이 쭉 설명되어 있거든요. 자, 돼 있는데 우리 첫째 줄, 둘째, 세 줄이 있는데 자, 그 내용하고 우리 아까 프린트에 있는 문제 4번입니까? 4번 것으로 비교해 보세요. 4번. 그 의미는 같지만 똑같은 내용이 아니죠. 프린트에 있는 문제 4번에서 비교해 보시라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보세요. 만약에 기출된 지문하고 책에 있는 내용이 다를 때는 무조건 여기 따라가야 돼. 여기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 기출된 문제는 무조건 뭐야? 전공 수적에 있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들은 거라고. 근데 책에 있는 내용이 왜 똑같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공 수적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만들면 자꾸 여기 있는 전공 이 수적을 쓴 분이 있죠. 저작권 시비가 있다고. 그러니까 말을 조금 좀 달리 쓴다고 자꾸. 그래서 안 되면 무조건 기출된 지문과 다르지. 다른 무조건 기출된 지문 따라가시라고. 됐죠? 그래서 항상 종합식은 다시 해보세요. 종합식 뭐 나와야 돼? 자, 연습해야 돼. 종합은 여러 개를 갖다 하나 합친 거죠. 그 여러 개가 뭐냐 설명해야 되지. 여러 개가 뭐 있는데? 기술, 경제, 법이지. 몇 개로? 한 개를 합친 거지. 같은 말이 뭐요? 이런 말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의사 결정력 접근 방식 항상 뭐 나옵니까? 요거죠, 그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 갈로 3번의 종합 접근 방식을 나중에 이걸 좀 따로 우리 기출 문제 있죠? 그 내용을 좀 따로 적어 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갈로 4번, 5번, 6번 다 필요 없어. 자, 갈로 7번 의사 결정력 접근 방식이 있죠? 자, 얘도 첫 번째 줄 쭉 가면 끝에 뭐 있습니까? 자기 이용 극대화 밑줄. 다른 거 아예 쳐다보지 말라고 할 필요 없으니까. 자기 이용 극대화. 자, 요것도 꽤 중요한 것 같아. 시험에 좀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연구 대상. 요거 할 거예요. 자,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부동산 학이지. 그럼 뭘 연구한다고? 네, 부동산을 연구하는 거네. 그죠? 연구 대상이. 그러면 부동산 중에 어떤 걸 연구하는지 압니까? 부동산 현상이란 내용과 부동산 활동이란 내용을 공부한다고. 활동. 응?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일단 부동산 빼버리고 현상이란 말 뜻이 뭐예요? 우리 말로. 현상,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 있는 그대로 이런 거지. 즉 앞에 칠판 있네, 책상 있네, 도로가 있네, 산이 있네, 강이 있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있는 자체의 모습. 자, 다시 활동이 뭐예요? 우리 말로 움직인다. 근데 부동산이 움직인다 이게 말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움직인 대신 변화한다 이것도 활동 맞지? 그럼 부동산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아닙니까? 3층이 5층으로, 주거가 상업으로, 공장이 주거로, 예? 5억이 보니까 10억으로. 이게 몽땅 다 뭐라고? 이게 활동.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요. 땅이 500평 있다. 이게 뭐예요? 있다. 현상. 15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활동. 15층 건물이 들어서 있다. 현상. 여기 있는 8층을 어떤 용도로 이용할까? 이용은 누가 합니까? 이용 누가 해? 사람이 뭘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이게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 또는 행동 요거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가지고 인간이 장난치는 모든 거라고. 5층짜리 건물을 7층으로 변경시킨다. 주거가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 이 몽땅 누가 변경시켰습니까? 뭐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자, 그러면 현상 굳이 인간 필요합니까? 산이 있어? 강이 있어? 칠판이 있어? 인간 필요 없지? 그 요도의 가장 큰 차이 뭐예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없으면. 그죠? 답은 정해져 있다 항상. 그럼 자, 거기서 프린트에 있는 6번, 7번. 6번부터. 연구할 대상은 부동산인데 그 중에서 현상이란 내용과 활동을 공부한다. 자, 그 다음에 7번. 쭉 보니까 뭐나 있습니까? 인간 나 있지? 인간 나왔던 뭐라고? 그게 끝이야, 그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예, 뭐 하여튼, 사고방식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자, 여기까지 답니다. 그럼 공부할 게 딱 정해져 있네. 요것만 공부하시고,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 항상, 우리 시험은 오지 쓴다죠? 그죠? 여기서 보니까 이 5개 전부 다 정답을 다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정답 만드는 것은 요 둘 중에, 보통 2개 아니면 3개를 거의 정답 만든다고. 나머지는 뭐요? 따로는 그냥 엑스트라예요. 메인은 요 3개, 3개 또는 2개라고. 나머지 절대 정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 5개 질문 만들기는 요건이지 모두 답을 다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우리 1장에서 공부할 거 여기 다 합니다. 딱 여기 2번, 3번, 4번 여기 답이 나오겠다 항상. 다른 거는 그냥 들어본 거예요. 이건 큰 의미 없다고. 자, 그러면 다시 책 가볼게. 이제 책 다시 이제 앞에 2페이지부터. 네, 거기 있는 부동산학에 대한 어휘가 있다죠. 자, 어휘에 대한 학자가 우리 책에 크게 4분이 있는데 맨 먼저 이 부동산을 만든 분이 지금 돌아가신 김영진 교수입니다. 그분 제자가 이창수 교수고, 그다음에 조재현 교수라든지 저기 안정 교수는 좀 다른 분야고, 특히 조재현 교수는 사실은 부동산학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단지 건대 부동산학과 있다 보니까 그냥 교수지. 이분 원래 전공은 뭐냐? 이 부동산 개발이에요, 개발. 도시계획. 그래서 약간 내용은 약간 좀 떨어져, 질이. 그다음에 거기 안정 교수는 이제 우리 보면 알지만 원래 이제 이런 거예요. 계획을 본다면 김영진 교수가 맨 먼저 일본에서 있지. 책을 뺏겨왔어. 한국에.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이 김영진 교수 원래 부동산이 자기 전공이 아니라 행정이 자기 전공이라고. 다만 논문 쓸 때 부동산 쪽에 쓰다 보니까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 뭔가 하면 요 책이 자기 전공이 안 돼 있다 보니 책을 그대로 뺏겨면서 잘못 뺏긴 게 많다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실제 미국에서 공부했던 안정 교수가 보니까 이 책에 엉터리 많거든.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많이 수정한다고 사실은. 그런 차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학자 이름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학자 이름은. 저도 이제 우리 여기 4번째 안정 교수 제 은사인데 하여간 그 학자 이름 보지 말고 핵심 내용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김영진 교수 뭐라 했는지 압니까? 자, 봐볼게요. 그 설명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그냥 간단히 보자고. 자, 첫 번째 줄 부동산학은 쭉 설명되어 있지만 제일 끝은 무슨 과학? 종합, 응용, 과학에 대한 밑줄. 첫 번째 줄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시험 안 나오니까. 자, 우측에 이창수 교수 부동산학은 무슨 과학? 똑같죠, 그죠? 종합, 응용, 과학. 세 번째 조준 교수는 뭐 있습니까?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죠. 요걸 좀 이제 명확하게 설명한 게 조준 교수인데, 자 볼게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종합이란 말은 그 앞에 법, 경제, 기술 합친 거지, 그죠? 응용 같은 말이 법, 경제, 기술인데, 자 그다음에 이거 잠시 보세요. 부동산학은 인간이 개입한 것만 연구하거든, 그죠? 인간이 개입한 학문이 무슨 과학이라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럼 거기 설명 보니까 자, 앞에 뭐 있습니까? 의사결정 과정. 이거 누가 합니까? 의사결정 누가 하냐고? 사람이지. 그래서 이게 종합응용사회학이라고. 그러니까 앞에 그 부연 설명 이렇게 부연 설명 됐다는 거야. 큰 의미 갖지 말고. 핵심 뭐예요? 종합응용사회학입니다. 그래 보시고 안정교생형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밑에 2번 학문적 성격은 요건 좀 정리하시고요. 자, 뒷장에 보니까 자, 종합이 뭐냐, 응용이 뭐냐 알 필요 없죠? 그냥 단지 이것만 하시면 되지. 아까 문제 보니까 나 같으면 이제 뭘 하는가 하면 옆에다 요 글씨 써놓겠다고. 요거. 그러면 나중에 틀린 말 이건 낸다 이거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합 옆에다 단편 아니다. 그죠? 사회 대신 사회과학 옆에 뭐 자연과학 아니다. 그다음 응용과학 대신 뭐 있습니까? 순수과학은 아니더라. 요 써놓으시고. 그다음에 자, 큰 3번 3대 청명경 통과. 뒷장 갑니다. 6페이지 1번 연구 대상이 2개 있죠. 자, 거기 뭐 있습니까? 두째 줄, 두째 줄입니까? 적. 부동산 현상과 활동을 연구 대상이다. 밑줄 꺼놓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갈로 2번. 부동산 활동 나 있죠? 자, 활동 설명 꽤 많지만 활동이란 누가 인간이 무엇을 부동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려보시고. 큰 2번. 자, 접근 방법이 크게 꽤 많지만 그중 2개 맞아고요. 자, 뒷장에 갈로 3번 종합식. 갈로 7번 의사결정론제 접근 방식 있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큰 3절 부동산 학에 대한 뭐 있습니까? 예, 지도 이념. 자, 1번에 보니까 일반적 이념. 요거 3개. 일반적 이념. 자, 이 말은 부동산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3개 있거든요. 첫 번째, 주어진 땅을 효율적으로.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형평성 있게 분배하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이 모든 걸 법이란 논리에 맞춰서 해결해 돌려 해서 합법성 요 3개. 그래서 그 설명되어 있죠? 갈로 1번, 2번, 3번 있을 거예요. 안에 합법이 뭐니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단지 부동산의 이념은 크게 3개, 효율성, 형평, 합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마시면 돼요. 자, 나머지 내용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냥 쭉 넘어가죠. 괜히 그거 다 해봐야 뭐 큰 의미 없으니까 쭉쭉 넘어가죠. 해서 자, 우리 저기 있는 23페이지까지 끝. 자, 23페이지 보니까 그 예제 22페이지입니까? 예제 문제 있습니까? 1번 OX 이제 바로 가자고. 부동산학은 응용과학 들어봤죠? 2번 부동산 연구 대상 2개 있지. 뭐뭐 나와야 돼? 현상. 3번은 무슨 방식? 종합은 뭐 나와야 돼? 법, 경제, 기술. 그다음 복합한다는 말 나와 있지. 그건 맞는 거야. 4번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학은 종합학문이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 5번이 좀 틀렸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장은 공부할 게 얼마 안 된다고 사실은. 나본들 결국은 여기서 요거 2개 거의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요거 2개에서. 조금 더 본다면 연구도 생각 보시면 된다고. 됐죠?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26페이지 있는 부동산 개념 할게요.